자기 나 많이 보고 싶었지? 당연하지, 자기. 신임 영어교사 정하늘은 교장 강민호의 호의로 편하게 카풀 출퇴근을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 날 교장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보게 되고 급기야 학교 주차장에서 그가 다른 여성과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며칠 후 교장 부인이 하늘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한다. 남편이 이상해요. 선생님, 혹시 뭔가 아시나요? 25년 결혼 생활을 믿어온 부인 앞에서 하늘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부인이 건넨 사과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닫는데 진실을 말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26 신입교사의 선택은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올해 26살이고 이번 3월에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집에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소요 시간만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저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가며 생각했죠. 앞으로 매일 이렇게 출퇴근해야 하는구나. 학교에 도착하니 교무실 선생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신 강민호 교장님도 온화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교장님은 55살쯤 되어 보이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참 신사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죠. 첫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업 준비에 학생들 이름 외우기에 동료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기에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새 없이 지나갔어요. 다만 출퇴근길만큼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아침 7시 버스는 항상 10,000원이었고 저녁 6시 퇴근길도 마찬가지였죠. 집에 도착하면 8시가 넘었고 저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던 3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교직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입이라 일찍 자리에 앉아 선생님들을 기다렸죠. 강 교장님께서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월동입니다. 교장님의 눈이 커지셨어요. 신월동이요? 저도 그쪽인데 몇 단지세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푸르지오 3단지인데요. 교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나는 레미안 5단지예요. 거기서 차로 10분이면 되는데 그럼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버스 3번 갈아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교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너무 힘들겠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일부터 나랑 같이 출퇴근해요. 어차피 나도 매일 이 길 지나가는데 같이 가면 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교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불편하시잖아요. 교장님은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불편해요. 같은 방향인데. 젊은 선생님이 매일 2~3시간씩 출퇴근하는 거 보면 내가 더 안쓰러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카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여러 번 사양했지만 교장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요. 그렇게 해서 저의 카풀 출퇴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7시 15분에 아파트 정문에 나갔어요. 잠시 후 검은색 그랜저가 천천히 다가왔고 교장님이 창문을 내리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고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교장님은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으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를 맸죠. 학교까지는 정말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길을 버스로 1시간 반이나 걸려서 다녔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교장님은 운전하시면서 가끔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수업은 어때요? 학생들은 잘 따르나요? 힘든 건 없어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새롭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수업 준비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었고 저녁에도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교장님은 정말 신사적이셨고 차 안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어요. 저는 동료 교사 윤지영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교장님 덕분에 출퇴근이 정말 편해졌어요. 지영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교장님이 원래 그러셔.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야.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좋은 동료들과 배려심 깊은 교장님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4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교장님과의 출퇴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 20분이면 정문 앞에서 만났고 저녁 6시에 함께 퇴근했죠. 교장님은 여전히 신사적이셨어요. 차 안에서 과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고 대부분 학교 업무나 학생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끔은 라디오만 들으며 조용히 가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편해졌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어요. 4월 둘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교장님 차에 타자마자 저는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교장님. 교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늘 선생님. 어제 잘 잤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우리는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장님의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교장님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됐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수진.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오늘 점심 괜찮아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교장님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으셨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장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어요.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교장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이셨어요. 저는 창밖만 보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본 게 뭐지? 수진이라는 이름. 교장님 부인 이름은 뭘까? 아니야, 친척이거나 동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교장님이 그렇게 당황하셨을까? 만약 평범한 문자였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장님이 평소보다 빠르게 차에서 내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수업 잘하고요. 네, 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교무실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침 수업을 하는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곤 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영 선생님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때 교무실 복도에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손에는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여성이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교장님이 문을 여셨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셨어요. 여보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교장님 부인이었던 거예요. 부인은 상냥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고 교장님은 고맙다는 듯 받아드셨습니다. 지영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교장님 부인이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시락 가져오셔. 금슬이 정말 좋으시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으로 갔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본 문자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 점심 괜찮아. 하트 이모티콘.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 제가 이상한 걸 본 걸까? 부인이 저렇게 도시락을 가져오시는데 교장님이 다른 여자와 연락할 리 없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은 아마 친척이거나 오랜 친구일 거예요. 점심 약속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뿐이겠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교장님의 당황한 표정,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으시던 손동작, 제 눈과 마주쳤을 때의 어색한 미소, 오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교장님이 복도에서 저를 보시고는 잠깐 멈칫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손을 드시며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한 달 동안 편하고 감사했던 출퇴근길이 갑자기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고 교장님은 차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문을 열어주셨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교장님도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웠죠. 집 앞에 내릴 때 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하늘 선생님. 네, 교장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교장님 차가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거겠죠.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4월 셋째 주였어요. 저는 출퇴근길마다 교장님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교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으셨어요. 여전히 신사적이셨고 차 안에서도 적절한 대화만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신호대기 중에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살짝 가리시는 것 같았고 전화가 오면 한 번씩 확인하고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거라고.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요. 그러던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영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 한쪽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식당에 가셨고 교무실은 한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지영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요, 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 말은 학교에서 평판이 어떤가 해서요. 지영 선생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요? 업무 능력도 좋으시고 학생들한테도 인기 많으세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매일 같이 출퇴근하다 보니까요. 지영 선생님이 저를 잠깐 바라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뭔가 이상한 거라도 느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영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하늘 선생님,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나쁜 분은 아닌데 예전에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요. 지영 선생님이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3년 전이었어요. 그때 여기 체육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지영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기 중에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정근 갔어요. 그 뒤로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요. 어쨌든 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영 선생님이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교장 선생님 부인도 계시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잖아요. 제가 괜히 말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년 전 스캔들, 그리고 며칠 전 본 문자 메시지, 수진이라는 이름, 점심 괜찮아라는 말, 하트 이모티콘. 오후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지문을 읽는 동안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교장님이 복도를 지나가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교장님은 정말 평범해 보이셨어요.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따뜻하셨고 다른 선생님들과도 원만하게 지내셨습니다. 부인이 도시락을 가져오시면 행복한 표정으로 받아드셨고요. 제가 본 게 정말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고민했어요. 오늘도 교장님 차를 타야 하나? 뭐라고 핑계를 대고 버스를 탈까? 하지만 결국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교장님을 의심하는 건 실례인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수진이라는 사람은 정말 친척이거나 오랜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3년 전 소문도 그냥 소문에 불과했을 수 있고요. 차에 탔습니다. 교장님이 평소처럼 인사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교장님.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소문일 뿐이야. 교장님은 좋은 분이시고 나는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돼.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학생들도 활기를 띠었어요. 저는 여전히 교장님 차를 타고 출퇴근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5월 첫째 주 금요일. 저는 방과 후 보충 수업을 맡고 있었는데 수업 준비물을 교무실에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습하는 동안 급하게 교무실로 향했죠. 준비물을 챙겨 들고 교실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건물 뒤편 복도를 지나가는데 창문 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길인데 그날따라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장님 차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장님이 차 옆에 서 계셨거든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여성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남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옆 학교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단발머리였고 체격이 탄탄해 보였어요. 아마 체육 선생님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볼 수 있었어요. 교장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보던 공적인 미소가 아니었어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친밀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 여성도 웃으며 뭔가 말했고 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장님이 그 여성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포옹이었어요.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장님의 팔이 그 여성의 등을 감싸고 있었고 그 여성도 교장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포옹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5초, 10초, 아니 그보다 더 길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그들이 저를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포옹이 끝나고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교장님이 운전석에 그 여성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준비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게 뭐죠? 제가 정말로 그걸 본 건가요? 교장님이 다른 여성과 포옹하는 걸 제가 목격한 거예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준비물을 주워들고 교실로 향했어요. 학생들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교장님은 안 계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포옹, 차에 함께 타는 모습, 그리고 3년 전 소문, 며칠 전 본 문자 메시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3년 전 여교사, 혹시 그때도 이런 식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천천히 챙기며 고민했어요. 오늘 교장님 차를 타야 하나? 어떤 얼굴로 교장님을 봐야 하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교장님은 이미 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문을 내리시고 손을 흔드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님. 교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요, 하늘 선생님. 오늘 금요일이네요. 피곤하죠? 조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교장님은 평소처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쉬어야 할 텐데.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쉴 것 같아요. 그게 좋죠. 요즘 신입 선생님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에요. 교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방금 전 다른 여성과 포옹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부인에게도 이렇게 웃으시겠죠. 저한테도 이렇게 친절하시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님. 주말 잘 보내세요. 하늘 선생님도요. 월요일에 봐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나서야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방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모른 척하고 계속 교장님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주차장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교장님과 그 여성의 포옹, 차에 함께 타던 모습,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교장님 부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인이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뭔가 아는 거 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웠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7시 20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오늘은 차를 타지 말까? 교장님께 몸이 안 좋다고 문자를 보낼까?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교장님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선생님.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저는 차에 타자마자 창밖만 봤어요. 교장님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지영 선생님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교무실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사람을 봤어요. 교장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이번에도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교장실로 향하시다가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하늘 선생님이시죠? 저번에 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부인이 다가오셨어요. 우리 교장이 항상 선생님 얘기해요. 출퇴근 같이 한다고. 불편하진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장님 덕분에 정말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부인이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를 건네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과 깎아왔는데 선생님도 드세요. 젊은데 많이 드셔야죠.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어요. 부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웃고 계셨죠.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상냥해 보였어요. 그럼 저는 교장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갈게요. 선생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부인이 교장실로 들어가시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사과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과 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 사과를 깎아서 담아온 그 손으로 부인은 매일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셨겠죠. 믿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본 걸 부인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지영 선생님이 옆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네, 조금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신입 때는 다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교장님과 부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주차장이 보였어요. 금요일 오후에 봤던 그 장소. 제가 확실히 본 건가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요? 단순한 동료 간의 포옹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일반적인 포옹이 아니었어. 너무 길었고 너무 친밀했어. 그리고 3년 전 소문도 있었잖아. 수진이라는 이름의 문자 메시지도 받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천천히 챙기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교장님 차를 타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다녀야 하나? 하지만 차를 타지 않겠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유를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교장님은 차에서 평화롭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차에 타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혹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제 가슴속 죄책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5월 넷째 주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시작됐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느라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는 상담 때문에 늦게 끝나니까 버스 타고 갈게요. 교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어차피 학교에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상담 끝나면 같이 가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상담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학부모님들과 연달아 상담을 했어요. 마지막 상담이 끝나갈 무렵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교장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단정한 투피스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부인이 미소 지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예약을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부인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영어 성적이 좀 걱정이라서요. 아드님이 고3이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준호예요. 3학년 4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중상위권이었고요. 준호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성적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부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수능이 걱정이에요. 목표 대학이 있는데 영어 등급을 하나 더 올려야 해서요. 저는 30분 동안 부인과 상담을 했습니다. 준호의 강점과 약점,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인은 열심히 메모하시며 들으셨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부인이 수첩을 덮으시더니 잠시 망설이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어머님. 부인이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상담실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요즘 우리 교장이 학교에서 이상한 거 없었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거요. 부인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셨어요. 눈가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와요. 예전에는 7시면 왔는데 요즘은 9시가 넘어서 오는 날이 많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부인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도 이상해요. 집에서 휴대폰 보다가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급하게 꺼요. 전화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고요. 어머님, 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결혼한 지 25년이 됐어요. 제가 남편을 모를 리 없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물어볼 용기가 안 나요. 저는 가만히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선생님이 교장하고 매일 같이 출퇴근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학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보거나 들은 게 있나요? 아니면 교장이 누구랑 자주 통화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주차장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교장님과 그 여성의 포옹, 차에 함께 타던 모습,
수진이라는 이름의 문자 메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불안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교장님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교장님은 학교에서 항상 성실하시고 바쁘게 일하세요. 부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겠죠. 제가 너무 예민한가 봐요. 나이 들면서 의심이 많아졌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이 되시는 거죠. 부인이 일어나셨습니다.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선생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오늘 상담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어머님. 부인이 상담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교장님이 다른 여성과 포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께 말씀드리지 못했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부인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요. 출근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교장님은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어놓으셨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교장님도 말을 걸지 않으셨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교감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58살 여성분이셨어요. 엄하시지만 공정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교감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시며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아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앉아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손을 꼭 쥐고 심호흡을 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거요. 교장 선생님에 관한 건데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속 말해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주차장에서 교장님을 봤어요. 다른 여자분과 함께 계셨는데 포옹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같이 타셨어요. 교감 선생님이 책상에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옆 학교 로고가 있었고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교감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건 없었나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 교장님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고요. 교감 선생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교감 선생님이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선생님, 이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용기 냈을 텐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몇 가지 의심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할게요.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요. 교장님 부인은요. 부인이 지난주에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이상하다고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선생님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교감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한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괜한 일을 벌인 걸까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교장님이 제 자리 앞에 서 계셨어요. 하늘 선생님, 잠깐 시간 있어요. 네, 교장님.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교장님이 창가로 가셨어요. 한참 밖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어색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교장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차 안에서도 말이 없고 학교에서도 저를 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요. 다음 주부터 차 타지 않을게요. 교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불편해서요. 교장님께 너무 신세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제가 버스 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교장님이 한참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죠. 교장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교장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나도 고마웠어요. 출퇴근길이 외롭지 않아서 좋았는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슬픈 건지 후회되는 건지 아니면 안도하는 건지. 그날 저녁 퇴근길 저는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쪽을 보니 교장님 차가 보였어요. 교장님은 차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교장님이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정말 안 탈 거예요. 네, 괜찮아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교장님도요.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2달간 매일 타던 그 차, 이제는 다시 타지 않을 거예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학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침묵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7월 첫째 주 학기 말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아침 7시 버스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고 1시간 30분이 걸리는 출근길은 피곤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저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서 교장님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교무실에서 가끔씩 눈이 마주쳤어요. 교장님은 여전히 인사를 하셨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지영 선생님이 어느 날 물어보셨습니다. 하늘아, 교장님 차 안 타.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버스가 더 편해서요. 지영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7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아침 조회 후 긴급 전교 직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강당에 모였죠. 교감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선생님들,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강민호 교장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이번 학기 말부로 다른 학교로 전보가시게 됐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놀라시겠지만 교장 선생님의 사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왜 갑자기 전보를 가시는 거지? 개인 사정이라는데 무슨 일이 있나 봐. 이상하긴 해. 학기 중도 아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자리로 갔습니다. 지영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시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하늘아, 너 뭔가 알고 있었니?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영 선생님이 한참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았어. 그날 점심시간 교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열린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교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금요일이 방학식이었어요. 학생들은 신나서 떠들었고 선생님들도 방학을 맞이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교직원 회의가 있었어요. 교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선생님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장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이 학교에서의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교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교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시며 선생님들과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교장님이 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선생님, 좋은 선생님 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장님도 건강하세요. 교장님이 지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가방을 챙겨 학교를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주차장을 보니 교장님 차가 보였습니다. 교장님은 트렁크에 짐을 싣고 계셨어요. 혼자였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렸어요. 여름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을 봤습니다. 학교가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교장님은 지금 어떤 기분이실까요? 부인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하늘 선생님, 교장 부인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생님이 용기 내주신 걸 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침묵하지 않은 건 분명 잘한 일이에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지 않은 것, 그게 중요했던 거겠죠.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 학기를 준비하며 지낼 거예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도 오시겠죠. 학교는 계속 돌아가고 저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